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백설님이 처음으로 시들무에 방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또 긴장도 하시고 떨리기도 하시고 설레기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시참은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또 어떤 일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셨는지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어제 또 시들무라는 이 네. 곳에 문을 여셨는데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보내주신 사연도 있겠지만, 이번 사연, 그러니까 보내주신 사연 외에도 몇 번 겪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거든요? 제가 네. 얘기가 시작되면 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네.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사실 제가 귀신, 미신, 점 이런 거를 전혀 안 믿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 그거를 안 믿는 거는 별개로 좀 이상한 일들을 경험한 적은 몇 번 더 있기는 있어요. 아하. 근데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라는 거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네요? 완벽히 그런 오. 상태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상상을 잘하면.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백설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쪽으로는 아예 안 믿었었거든요. 과거형인 거죠. 그렇죠. 귀신이나 미신, 점 이런 부류를 아예 안 믿던 사람인데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제가 치부를 했었냐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또 그거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또한 괴담이나 공포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 우리 돌비님 채널 강력한 팬이기도 하고. 이야, 근데 바람직하신 분이야 진짜. 예. 그치만은 사실 이게 즐기는 거랑 믿는 거랑은 엄연히 다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하나를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은 제가 자각몽을 정말 자주 꾸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꾸다가 이게 꿈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저는 그 꿈을 좀 제가 자유롭게 만들어낸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제가 깨야겠다 싶었을 때 잘 깨기도 하고 그런 거를 좀 자주 꾸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악몽 같은 걸 꾸더라도 사실 그렇게 무서워하는 편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깨면 끝이니까. 근데 그날 이후, 그러니까 정확히는 작년 설 연휴 때 겪었던 일 이후에는 자각몽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알게 되는 것도 무서워졌고 정확히는 그때 당시에는 잠드는 것 자체를 많이 무서워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깨어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꿈 안에 있는 건지 솔직하게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하면 아직도 잘 모르겠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를 당시 때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제가 결혼을 한 2달 정도 앞두고 와이프 될 사람이랑 미리 신혼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았었어요. 아무래도 설 연휴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는 대목이 있다 보니까 일을 좀 땡겨서 많이 했었던 거죠. 설 연휴 때 못하는 일도 열심히 했었고 또 이사한다고 무리도 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연휴다 보니까는 쉬는 날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술도 거하게 먹고 그래서 당시에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았었어. 그러니까 뭘 봐도 안 이상할 정도의 컨디션? 그래서 결국 연휴 마지막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다음날 미리 연차를 하루 내고 하루 종일 집에서 쉬었어요.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밤인지 다음날 아침인지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하루 종일 자고 있었던 날인데 그때 당시도 제가 이게 꿈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사실 애매하긴 해요. 당시에 제가 선잠이라고 하죠. 네. 이게 눈은 감고 잠이 들었다 깼다도 반복하고 그러고 있는 어느 순간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제가 와이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잠결에 왜 다시 자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또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근데 이번에는 엄청 가까이에서 들리는 듯한 소리로.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저는 일단은 무의식적으로 왜 잠 좀 자자 피곤하다 라고 말하고 다시 자려고 한쪽으로 돌아 누웠는데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라고 하는 그 소리가 제 오른쪽에서 들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미리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저희 부부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침대도 그렇고 네. 그때 당시에 썼던 침대도 퀸 사이즈를 썼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살짝 부딪히고 하는 거를 서로 둘 다 좀 예민하게 하는, 둘 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네. 침대를 좀 넓게 쓰려고 퀸 사이즈를 했는데 베개를 베는 방향으로 했었을 때 와이프는 항상 제 왼쪽에서 자고 저는 항상 오른쪽에서 자거든요. 이게 우리 부부간에 약간 룰처럼 됐다고 해야 되나? 오. 제가 항상 오른쪽에 자고 와이프는 왼쪽에 자고. 근데 그럼 당연하게도 아까 자기라고 했었던 소리가 왼쪽에서 들렸어야 됐는데 맞아요. 제 오른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게 느껴졌을 때 약간 머리가 하얘진다고 해야 되나? 멍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더 소름이 돋았던 게 왼쪽에서 자고 있던 와이프가 뭐해?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 오. 순간 제가 내가 꿈을 꿨나? 잠꼬대를 한 건가? 근데 또 이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이게 긴가민가한 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꿈이면은 제가 자각몽을 자주 꾼다 했으니까 열에 7, 8번은 제가 꿈인 걸 아는데 당시에는 너무 피곤해서 그랬겠지 하고 말았었어요. 솔직히 좀 많이 찜찜했는데 이상하게 등골이 쎄한 게 돌려서 봐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모르게 무서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런 걸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러지? 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기는 한데 당시에는 좀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제가 눈 감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결국 오른쪽으로 확 돌아봤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제가 누워있던 오른쪽 침대포 쪽이 누가 앉았다가 일어났었던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 오, 눌려있는 거. 예, 아니면 누가 이렇게 손을 얹고 있었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눌려져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퀸 사이즈를 쓰는 게 서로 부딪히는 것도 싫어서 그렇기도 하고 좀 넓게 쓰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저희 부부가 체구가 좀 작은 편이라 더더욱이나 더 널널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누워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양 옆으로 자리가 많이 남는데 딱 제 오른쪽에만 그렇게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설 연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몸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그냥 헛것을 듣고 봤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이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날 이후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잠들기 직전만 되면 제 오른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불이 조금씩 밀리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매트리스가 살짝 내려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누가 옆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이 스트레스랑 이 피로가 누적돼서 그냥 단순하게 피곤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은 제가 이걸 확인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확인을 해보자고 한날은 술도 안 먹고 제가 반주 같은 걸 좋아하는데 일부러 술도 안 먹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나쁘진 않았고 다만 이제 지속되는 이러한 환경 속에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잔 거 빼고는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와이프 먼저 자라고 하고 저는 또 그날도 오른쪽에 누워서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면 자야지 하고 있는 찰나에 옆에서 아마 귀신을 봤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마 이 느낌이 뭔지 알 거예요. 사람 기운이 아닌데 옆에서 기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주변 시로 살짝 보이고. 예. 제 바로 왼쪽에서 그것도 그 매트리스가 푹 내려가는 느낌? 근데 그게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가만히 있는 듯한 느낌? 제가 순간 너무 얼어가지고 저도 똑같이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닌 게 그 눌리는 듯한 느낌이 제 몸 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 몸 쪽으로 더 깊이 이 매트리스가 눌려지는 듯한 느낌? 진짜 누가 약간 몸을 숙여서 제 쪽으로 보는 듯한 느낌.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런 걸 안 믿는데 왜 무서워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순간적인 이 본능인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딱 눈을 감고 자자 하고 있는데 느낌상 오른쪽 대각선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왼쪽으로 살짝 돌아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 자네 딱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소름 돋아. 그러니까 확실히 안 자네 이거였었어요. 잘못 들은 것도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안 잔다라는 걸 확인한다라는 느낌? 속으로는 제발 와이프가 한 말이었으면 하는데 사실 이게 와이프가 한 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제 귀 위로 콧바람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 똘비님 귓속말 하실 때 가까이에서 숨 쉬면은 이 느껴지는 이 바람 느낌 있죠. 예. 그 따뜻한 느낌으로 보통은 사람들끼리는 할 텐데 차가운 콧바람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야, 귀신이다. 와, 그게 느껴지는데 순간 온몸에 막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이게 더 무서웠던 거는 제가 깨어있는 걸 알고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혼자서 제발 가라, 제발 가라, 제발 가라, 제발 가라 이러고 있었어요. 혼자서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제가 그 제발 가라 하는 중얼거리는 말 사이에 그러니까 그 방송용으로는 오디오가 겹친다고 해야 되죠. 그 제발 가라 하는 사이에 괜찮아 하는 소리가 딱 들렸어요. 우와. 그 뒤에 기억이 없어요, 제가. 아마 네. 또 제가 기절하지 않았었나 오. 싶은 거예요. 또 그렇게 다음날 돼서 약간 순간적으로 번뜩하고 일어나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또 꿈을 꿨나? 악몽인가? 근데 왜 요즘에는 그걸 자각을 못하지? 하고 있던 찰나에 옆에 있던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어제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때부터 제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딱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거를 저는 혼자 꿈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와이프가 그거를 듣고 본 거잖아요. 이게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피곤하고 계속 이상한 거 듣고 느끼고 진짜 사람이 미쳐가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는 말을 다 했지만 와이프야 제가 말하면은 다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하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은 진짜 약간 멋진 놈이라는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상 제가 이런 걸 안 믿는 거를 제 주변에도 다 알고 있으니까 더욱이 안 믿을 것 같은 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면 좀 어떨까. 제가 아무래도 이 얘기를 절대적으로 믿어주실 분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어머님이기에 네. 결국 말씀을 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어머님은 원래 이런 부류를 좀 믿는 분이세요. 절도 다니시고 우리 절에 가면은 보통 그 등 같은 거 단다고 하죠. 큰 돈 들여가지고 좋은 글귀 써가지고 등도 많이 다시고 점 같은 것도 좀 자주 보러 다니시는 편이고요. 예전에 일화를 하나 설명드리면 어머니께서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저 잘 되라고 하신 거겠죠. 당연히. 네. 그때는 근데 제가 좀 철이 없었기도 했었고 해서 제 지갑에다가 몰래 이런 그 조그만한 부적을 아하. 넣어두셨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엄마랑 좀 크게 다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워낙에 그런 걸 안 믿는 사람이었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싫었는데 이미 마음은 먹었고 와이프들 친구가 이미 어머님한테 지금 요즘에 오빠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 얘기를 쭉 들어보시더니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절에 한번 가보자 하시더라고요. 되게 큰 절인데 경상 쪽에 있는 큰 절인데 거기 가서 주지 스님을 만나 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지 스님께 있었던 일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걸 쭉 들어보시더니 저한테 하나를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스님께서 혹시 지금 사는 집에 들어와서 지내는 동안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질문의 의도가 이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혹시 물건을 주워 왔든 아니면은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 갔다 온 적이 있느냐는 둥 약간 이런 느낌의 질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막연한 질문이잖아요. 뭐가 이상한 행동인지도 감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수많은 행동을 했었을 텐데 그래서 사실 생각나는 게 없다. 그런 행동한 거는 딱히 없어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옆에 와이프가 좀 아시죠? 머쓱머쓱하고 우물쭈물하는 듯한 그런 상황에 이렇게 손을 살 드는 할 말이 있다는 듯이 그래서 저는 순간 뭔 얘기가 할 게 있길래 그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와이프가 저 몰래 집 여러 곳에다가 소금이랑 팥을 놔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파 뒤, 화장대 안쪽이나 옷방 구석 아니면 화장실 선반 위쪽이라든지 신발장 안쪽.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조심하자는 의미로 뒀겠죠. 제가 워낙 이런 걸 안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어이도 없고 배신감이 살짝 들기도 하고 제가 연애할 때 장례식장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짜고짜 저한테 소금 뿌려야 된다고 소금을 뿌리고 이래서 엄청 다툰 적도 있었었는데 절 모르게 그런 걸 했다라는 게 너무 황당했었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그 주지스님께서 가만히 듣고는 좀 이상하다라는 반응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오히려 조심한 건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일어날 만한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여튼 저 몰래 그렇게 했다라는 게 이상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튼 그렇다한 해결책도 못 듣고 그냥 지금 이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냥 빨리 일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에 스님께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스님께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스님이 계시는 큰 방 뒤에 뒷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뒷방으로 가시더니 한참을 있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차고 있으라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염주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염주가 그 백옥색이라고 해야 되나? 불투명한 뽀얀색 진주는 아닌데 그렇게 약간 뽀얀 색깔 그런 진주를 하나 주시더니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사실 내키지는 않았는데 제가 뭐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예. 내키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한동안 그걸 계속 차고 다녔어요. 왼손에다가 제가 차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절에 나와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당분간 혹시 본가에서 지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똘비님도 공감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와이프가 우리 시댁에 가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하면 편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네. 쉽지 않지. 아무래도 눈치 보이기도 하고 네. 좀 편하게 있고 싶은 날에는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어렵기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엄마. 제가 혹시라도 무슨 일 있거나 하면은 다음번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이제 괜찮다고 하고 저희는 집으로 왔죠. 그렇게 돌아와서 저희 부부는 한동안 안방에 안 가고 거실에서 계속 잤어요. 다행히도 그때 신혼집이다 보니까 소파도 시스템 소파라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잠자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었기에 거실에서 한동안 생활을 했는데 진짜 이상한 게 아무 일이 안 나는 거예요. 듣거나 보거나 하는 것도 없고 너무 조용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때 당시에 내가 예민했었구나. 그냥 뭐 몸이 하하고 안 좋았었구나. 하자마자 방심하니까 바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날은 저희 부부가 다른 부부들이랑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주말부터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 술을 많이 마신 거죠. 그리고 와이프랑 저랑 둘이서 이제 저녁에 돼서야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사실 술 많이 마시고 나면은 만사가 다 귀찮잖아요. 그래서 거실에 나갈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안방 침대에다가 기절하듯이 그냥 둘 다 쓰러진 거예요. 네. 그렇게 얼마나 잤을지 모르겠는데 이때 제일 큰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누가 계속 제 어깨를 콕콕 찌르는 거예요. 처음에 뭐지 했는데 이 왼쪽에서 콕콕콕 찌르니까 와이프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눈도 안 뜨고 귀찮고 약간 짜증나기도 해서 왜 빨리 자 다시 자려는데 보통 그렇게 하면은 서운해서라도 와이프가 뭐라고 말을 할 만한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대신 더 급하게 막 제 왼쪽 어깨를 막 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빨리 보라고.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서 짜증내면서 와이프를 딱 봤는데 진짜 아직도 그 얼굴이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불을 코끝까지 이렇게 올리고는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진짜 겁을 잔뜩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눈물은 계속 흐르고 몸은 막 발발발 떨고 있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간담이 서늘해지는데 그때 와이프가 어깨를 찌르던 손가락으로 살짝 위로 가리키면서 제 뒤를 가리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 있죠. 뒤돌아보면 안 되겠다라는 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확신으로 바뀌는 거. 근데 사실 와이프가 지금 저 상태인데 제가 안 볼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큰맘 먹고 돌아보려는데 제가 저번에 느꼈던 그 콧바람, 차가운 콧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어요. 내가 불편해. 와, 이게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 말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화난 것도 아니고 뭐 짜증나거나 비꼬는 것도 아니고 그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듯한 느낌? 와, 이렇게 또 저는 기억이 없어요. 도대체 제가 이 집을 와서 기절을 몇 번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제가 꿈을 꾼 건지 눈 뜨니까 아침이었어. 물어봐야 돼. 그리고 네, 옆에 와이프가 자고 있으니까 또 생각을 했죠. 가위였구나, 악몽이었구나. 술도 마셨고 피곤했고 헛것 봤겠지.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뭐 무슨 괜찮아 라고 하고 와이프 얼굴을 봤는데 눈이 엄청 부어있는 거예요. 울어서 누가 봐도 많이 운 얼굴.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깨워야겠다. 자고 있는 와이프를 깨워가지고 물어봤죠. 여보 혹시 어젯밤 기억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와이프가 아무렇지 않게 무슨 말을 하냐, 우리 집에 올 때 말하는 거냐, 피곤하다고 좀 깨우지 마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개를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소파에서 또 더 잔다고 하길래 저는 오히려 그 짜증을 내더라도 그 반응을 보고 오히려 안심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착각한 게 맞다고. 그래서 당분간 술을 좀 멀리 해야겠다. 뻑하면은 이런 상황이 생기고 안 되겠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와이프가 그때서야 일어나더니 밥을 먹으러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전날 숙취도 안 가신 상태에 사실 외식하는 것도 귀찮고 막 이랬는데 결혼도 앞두고 있겠다. 네. 제가 여기서 잘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좋다 해장한다 치고 나가자. 그래서 밖으로 나갔죠. 나가서 와이프랑 한창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대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어젯밤 일 나도 기억나. 와, 딱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놀라면 사람이 아무 말이나 반응이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반응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멍하게 보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하는 말이 새벽에 전날 술도 많이 먹었고 새벽에 목이 너무 말라서 주방에 가서 물을 마시고 왔대요. 물을 마시고 방에 누워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제 쪽에서 누워있는 제 쪽에서 이불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 면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네.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게 나길래 처음에 제가 뒤척이 있는가 보다 싶었는데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비비는 소리? 그래서 와이프는 그게 또 신경에 거슬리니까 뭐 하는 거야 하고 저를 슬쩍 봤는데 정확히 제 침대 옆에 정확히는 제 오른쪽에 웬 여자가 서 있었대요. 와이프가 하는 말로는 정확히 뭘 입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한 건 목이 길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람 목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뭔가 약간 늘어진 느낌? 그 와이프가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저를 계속 찔렀던 거예요. 계속 이렇게 찌르는데 제가 안 쳐다보고 이러니까는 실눈을 살짝 떴는데 그러니까 잘못 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계속 거기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저도 들은 건데 우와. 이불을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봤을 때는 뭔가를 찾고 있는 느낌이었었대요. 또 뭘 찾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를 막 그러다가 그 여자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입에다가 천천히 손가락 갖다 대고는 쉿 이런 거 아시죠? 알죠. 조용히 하라고. 입에다 대놓고 쉿. 그때부터 저를 미친 듯이 찌른 거죠. 그리고 제가 눈을 떴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와이프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아침까지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와,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막 걱정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저도 똑같이 무섭고 예.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를 저는 보지를 못했지만 와이프는 그걸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저도 못 본. 그래서 제가 황당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아침에는 모른 척했냐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하는 말이 혹시 그때도 어디서 듣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얘기를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날 먹던 밥도 다 남겨두고 뭐 밥이 안 넘어가죠. 집에 가서 급하게 짐을 싸가지고 본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들어왔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 집에 계속 있으면 무슨 일이 나더라도 날 것이다. 이사를 하자. 집을 구해주겠다. 그렇게 돼서 이사를 결정을 했어요. 이 집에 들어온 지 거진 한 달 좀 넘었나? 한 달도 안 됐나? 그래서 위약금을 물더라도 이사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다음날 출근을 해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죠. 제가 좀 급한 사정이 있다. 점심때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집주인도 상관없다. 뭐 어디서 보면 되냐? 이래가지고 저희 회사 근처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결국 만났어요. 점심시간 때. 그래서 집주인분께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집을 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 이러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뭐 붙잡거나 아니면은 뭐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거나 보통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수순인데 그냥 너무 쉽게 네 그렇게 하세요. 심지어 위약금도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제가. 너무 찜찜한 마음이었지만은 일단 우리는 이사가 먼저다. 그래서 절차대로 일단 진행을 했죠. 그렇게 계약을 해지를 하고 이사할 집을 바로 구하고 이사 날짜도 바로 잡고 그러는 와중에도 이 찜찜함이 안 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못 참고 집주인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혹시 우리가 거진 한 달 만에 나가는 건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혹시 안 잡는 이유라든지 말 못할 이유가 있냐, 사유가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집주인분께서 한참을 가만히 있으시다가 저한테 하는 첫 마디가 딱 이거였었어요. 안방에서 겪은 거죠? 이러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이 집에 와서 소름만 몇 번 돋는지 너무 순간적으로 무서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와.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어디 있었는지, 뭘 겪은 건지. 근데 바로 안방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다 말씀드리겠다고 사실 제가 있었던 일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 했는데 집주인분께서 한참 또 조용히 계시더니 저랑 비슷한 이유로 오래 못 지내고 나간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 네. 근데 심지어 처음에 여기 집을 구매를 했을 때 본인 부모님들이 노후를 보내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이 집을 구매를 해서 부모님도 잠깐 있었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걸 겪고 바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때 갑자기 머릿속에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살았던 그 집이 평수가 되게 넓었어요. 예. 30 몇 평?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좀 넓은 평수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집인데 네. 엄청 깨끗하고 그러니까 신설인데다가 근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월세이긴 하나 월세도 되게 작고 보증금도 너무 싸길래 예. 그때 왜 그렇게 싸게 올려놨었구나라는 게 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주인분께서 이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싶어졌는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몰라요. 저도. 대신 소문일 수도 있고 카더라 이런 걸 수도 있고 집주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집에서 사람이 돌아가셨다. 안방에서 좋지 못한 선택. 솔직히 그 뒤로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묻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알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었어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어. 그냥 빨리 짐 빼자라는 생각만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되었고 안방에서 쓰던 가구 웬만한 것들은 전부 폐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혼이라고 사자마자 거의 폐기를 한 거죠. 돈이 아까운 거는 아까운 거지만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다 폐기 처분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적어도 같은 일은 일어난 적은 없어요.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이해는 안 되는데 그게 왜 항상 제 오른쪽에 있었는지 처음부터 침대에서 숨소리 들을 때도 항상 오른쪽에 있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궁금함을 참고 좀 저희가 괜찮아질 때까지 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었는데 한참이 지나고 와이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와이프도 좀 괜찮아졌을 때. 그날 봤던 그 여자가 어디 있었냐고. 저는 못 봤으니까. 근데 와이프가 1초의 고민도 없이 당연히 네 오른쪽.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계속 오빠 이불만 뒤지고 있었다고. 뭔가를 찾는 사람죠.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 제목이 오른쪽이었구나. 네. 지금도 말하면서 소름이 지금 계속 돋아가지고 제가 지금. 오른쪽 못 보겠는데 어떡하지? 근데. 지금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근데 백설님 말씀을 굉장히 잘하신다라는 거는 아마 본인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이런 분들은 알고는 있어. 하지만 겸손한 걸 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표현도 잘해주시고 이 상황 그 묘사가 너무나 상상이 잘 되게끔 말씀을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백설님은 이제 못 나가요. 죄송하지만 그 집에서는 나갈 수 있고 잘 보내줬죠? 그 집주인이. 저도 감옥행인 겁니까? 그거는 그분이 좀 착하신 분인 거고 여기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거는 미리. 아닙니다.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발걸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노빈님. 네네. 제가 이거는 오늘 제가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났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이 후일담으로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뭘 찾고 있었었는지. 궁금했어. 맞아. 그게 아마 그때 절에서 받아왔던 그 염주가 아닐까. 염주를? 근데 제가 그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염주를 왼손에 차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찾을 때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왼쪽에 염주가 안 보여서 계속 뭔가를 찾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 느낌을 받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것 같은데. 네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에서의 생각을 해보니 그랬지 않았을까. 근데 제목이 왜 오른쪽이라고 저에게 보내주셨을까 했는데 너무나 찰떡 같은 이야기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이거 말고 제가
아까 인터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믿지는 않았었지만은 이상한 경험을 많이 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거에 비슷한 얘기들을 다음번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유는 몰라요. 왜 그렇게까지 했었는지 귀신이. 근데 귀신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한다고 믿는 사람들, 목격을 하신 분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규정님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고 오늘 백설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한 분이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바구니 하나 해놓고 짝대기 하나 해놓고 아래다가 이제 뭐 뿌려놓으면 이게 새들이 오잖아요. 탁 잡아당기면 잡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백설님이 찾아 들어오신 것 같아요. 뭔가에 이끌리셔서. 그래서 뭐 앞으로도 또 일들이 있거나 혹시 이야기가 남아 계신 게 있다면 쭉 들려주실 것 같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